지난 3편 샹그릴라 이후로 정말로 나만 알고 싶은 메리설산편 시작합니다. 2016년 겨울이 시점인 걸 감안해주세요. 워낙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샹그릴라 터미널 근처에는 먹을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만두 샀습니다. 샹그릴라에서 더친으로 가는 버스는 전날 미리 예약했어요. 중국어 잘하던 일행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의 급박한 중국어 보이시나요? 운남 겨울은 많이 추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어려운 일이 됐어요. 샹그릴라에서 더친으로 가는 겨울버스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길이 많아서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가 돌아오더라도 일단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메리설산으로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길은 그나마 낫지만 벼랑길도 꽤 있습니다. 눈 때문에 큰 버스는 통제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던 휴게소에서도 이런 멋진 풍경이 있어요. 이곳에서 관광객과 현지인들을 태운 버스가 잠시 대기 중입니다. 작은 차들은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1시간쯤 지나고 통과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이런 눈길이니까 당연했겠죠. 해가 뜬 부분만 녹은 도로 보이시나요?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어요. 눈이 가득합니다. 운남 겨울의 진 풍경을 보고 왔어요. 운남을 빨리 가야 하는 이유, 여기저기 정말 엄청나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차량들 때문에 다시 한번 차들이 멈춰섰어요. 여기서는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버스에 많이 타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험한 산길을 지나는 중이에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운남은 지형이 고산지대입니다. 이렇게요. 바다만큼이나 매력적인 곳이 또 고산입니다. 아무튼 전 시간도 많고 여유롭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례사입니다. 아까 버스는 더친까지였고 더친에서 비례사는 오이엔을 더 냅니다. 비례사는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숙소는 유스 호스텔로 잡았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다면 이곳 추천입니다. 도미토리에서는 일행 만나기도 좋고요. 일단 배가 고파 아무데나 들어왔어요. 비례사가 보이는 식당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뭔가 가장 긴 걸 시켰어요. 고기 6자가 들어간 걸로. 그런데 왜죠? 왜 고기가 없고 버섯과 채소만 왜인 거죠? 중국어 모르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먹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어수선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비례사는 일출, 일몰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밥 먹다 말고 저도 같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일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비례사는 입장료가 있는데요. 늦게 오기도 했지만 밖에서도 일몰이 다 보여서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밥을 먹고 다시 유스 호스텔로 올라갑니다. 고산이라 작은 언덕도 힘들어요. 유스 호스텔 아니에요. 편하진 않아도 아기자기한 곳입니다. 다행히 이곳에서 일행을 만났어요. 중국인 친구들 6명이었는데 겨울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아 혼자 올라가야 하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버스에서 만난 서로 초면인 사이더라고요. 어쨌든 밤사이 일행을 만났고 아침부터 일출을 봐야 한다고 깨우는 통에 저도 슬금슬금 따라 나왔습니다. 산 꼭대기 위로 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일출이 절정에 달하고 짠 해가 완전히 뜨고 나니 노란 봉우리는 사라졌어요. 반대편 산에도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일행 중에 다행히 사진 속의 언니가 영어를 잘해서 저를 항상 챙겨주었어요. 시시. 일출을 다 보고 나니 잠이 좀 깨서 호스텔로 가서 조식을 먹습니다. 죄송해요. 잠이 아직 덜 깼나봐요. 사진이.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윗벙 마을을 가려면 이것저것 돈을 내야 합니다. 비례사에서 여기 오는 빵차 가격이 있었고 윗벙 마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사실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트레킹 시작입니다. 오는 동안 많이 보였던 산봉우리들도 모두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아무도 정상을 밟아본 적이 없는 신성한 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곳인 만큼 영적인 기운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문명의 물건들 참 좋아합니다. 라면. 여기는 라면 먹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나 많은데 뒤편에 또 이렇게나 많아요. 저도 하나 턱 걸쳐 놓습니다. 확실히 겨울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일행을 만난 덕분에 안전하고 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이곳은 멋진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려는 사람의 손길이 묻어 있어서 훨씬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고산이기 때문에 운남에서 미리 적응하고 오지 않으면 많이 힘든 곳입니다. 이곳의 고도는 3,702m네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지만 하나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원래 미러리스를 가져왔었는데 유스 호스텔에 두고 왔어요. 다행히 유스 호스텔에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닿아서 잘 보관해 주었지만 이 사진들은 모두 갤럭시 J5 2016이라는 폰으로 찍었습니다. 갤럭시 버전의 가장 보급형 모델입니다. 그 휴대폰 광고 같지만 사진의 질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중간 휴식처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쉬어가는 곳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저희 일행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요. 표지판이 많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길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긋나긋 걷다 보면 황홀합니다. 식당 온천에서 윗벙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 코스예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3.3km가 남았어요. 이곳은 해발 3,729m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으로 오신다면 정말 숨쉬기도 힘든 곳입니다. 따리, 리장, 샹그릴라 등 몇 군데를 거치며 천천히 적응 후에 오세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요. 그래도 히말라야만큼이나 너무 멋진 곳입니다. 너무 그림 같아서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풍경입니다. 포도엽도 좋지만 확실히 차원이 다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라 작정하고 와야 합니다.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죠? 드디어 윗벙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곳이에요. 저런 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상위벙, 하위벙 이렇게 두 마을이 있고요. 오늘은 지금 보이는 저 마을 하위벙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상위벙과 하위벙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들, 망아지들, 닭들이 그냥 이렇게 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길을 쓰고 있습니다. 소들이 굉장히 질서가 있네요. 하위벙 마을입니다. 여기는 웬만한 포토존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쵸? 이국적인 종교시설들도 눈길을 끕니다.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죠. 그냥 자연만 있는 것보다 훨씬 굉장합니다. 멀리서 보기엔 작아 보였지만 그래도 집들이 꽤 됩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곳에서 묵을 예정이에요. 시선강탈 망아지. 노새인가요? 잘 모르겠지만요. 오구오구 귀여워요. 윗벙마을 지도이지만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갈 윗벙 신폭이라는 폭포 표지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숙소 컨디션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풍경만 즐기시길. 그래도 몸 한 몸 누일 곳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저희 일행은 같은 밥 먹는 식구가 되었네요. 다음날 해가 밝았습니다. 산에서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들어요. 하위벙 마을에도 해가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부터 체크합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밥 드세요! 겨울이라 황량하지만 그래서 또 더 좋네요. 그래도 따뜻한 게 좋아요. 불 앞에 다들 모입니다. 계란국수입니다. 오늘 트레킹도 시작합니다. 이곳은 해발이 조금 낮네요. 3,067m. 그만큼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눈이 쌓여서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지판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선앙당 같은 느낌이죠. 큰 바위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저희는 열심히 걷습니다. 이곳에도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가득한 트레킹입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작은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도가 있지만 일행을 따라 슝슝 갑니다. 저는 이 여행 때 히말라야까지 갈 걸 생각하고 트레킹 장비들을 모두 챙겨갔어요. 배낭에 스틱이랑 등산화까지 챙겨갔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이런 풍경 감상 중입니다. 멋지죠? 거대한 협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길을 또 운남 티벳 사람들은 오릅니다. 룽다를 걸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곳들입니다. 오색 깃발인 룽다가 길을 안내해줍니다. 눈이 가득해서 더욱 멋집니다. 이름과 잘 어울리죠. 메리설산. 신폭을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도도 낮고 비교적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아주 높은 곳까지 운동에 망국기 걸리듯 룽다가 걸려 있습니다. 어떠세요? 산도 멋지지만 이 산을 더욱 신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절벽까지 사람들의 기원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벌써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작은 올라프도 빼꼼히 쳐다봅니다.
일행 운이 참 좋았던 건 중국인 남자 셋, 여자 셋에 저까지 7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저질 체력이라 뒤처져서 일행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여자친구들이 대부분 체력이 고만고만해서 덕분에 페이스 조절 잘 하며 다녀올 수 있었어요. 나이도 다들 비슷해서 문화도 잘 맞았고요. 겨울이 아니라면 일행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조금 덜 위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쉼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리설산인 줄 알았는데 이름도 모르고 갔어요. 메리설산입니다. 아이. 정보가 그만큼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얼긴 했는데 신성한 폭포입니다. 정말 굽이굽이 협곡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윗뻥 신폭입니다. 사진에는 물이 많죠. 폭포가 보이고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눈이 많이 와서 푹푹 신발 조심하고 무언가 제의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저 꼴짜기에도 물이 흐릅니다. 돈도 막 붙여두었고요. 겨울이라 물이 졸졸 흘러요. 저도 쪼로롬 따라서 한 잔 마셨습니다. 작은 폭포이긴 하지만 물이 보이시나요? 그 앞에는 여전히 돌탑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목적으로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오갔다는 걸 생각하니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저희는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비록 사진기가 조금 아쉬웠지만 기억나도록 한 컷 한 컷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넓은 산에 저희 몇 사람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구에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는 게 그것도 중국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메리설산도 이곳저곳 많이 깎여 나가고 또 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또 현지 사람들은 개발을 환영하기도 하겠죠. 아쉽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순 없으니까요. 밑에서 만들어진 과자들은 다들 빵빵해집니다. 고산이라서요. 내려가는 길에 여기서 저희도 돌탑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돌을 찾아봅니다. 저희 7이서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메리설산은 다른 트레킹과는 조금 다르게 윗뻥 마을을 중심으로 하루 코스의 트레킹 장소가 각각 있기 때문에 보통 윗뻥에 자리를 잡고 짐을 두고 하루씩 왕복 코스로 다녀옵니다. 다시 윗뻥 마을로 돌아왔어요. 몇몇 중국인 친구들을 더 만나서 다 같이 되돌아왔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이 넓은 산에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일일이 다 기억할 지경입니다. 중국은 3번째 방문이지만 매번 중국인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고 배려심도 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위장이나 샹그릴라에서 본 마니차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윗뻥 신폭으로의 트레킹은 지는 해와 함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뻥의 다른 숙소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고 함께 먹습니다. 전 맨날 토마토 계란볶음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죠? 이 숙소가 핫플레이서라고요. 단체 중국인 등산객도 만났습니다. 이날 숙소는 여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은 트레킹 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